오늘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작가는 성산문이고요. 성산문이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육신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감정으로 작품을 노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평시조의 형식이고, 내용을 보시면 이 몸이 죽은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낙락장송이 되겠다, 그리고 독야청청 하겠다 라고 하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산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자, 갈래상으로는 평시조이고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3장, 6구, 45자 내외 작품입니다. 성격은 의지적이면서 지사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자, 제재는 낙락장송에 대하여서 시를 썼습니다. 자, 주제는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조의 그 창작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산문이 단종의 복위를 꾀합니다. 우리 단종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때 성산문이 다시 한번 단종을 왕위로 복위시키려고 작전을 펼치죠. 세조 일파를 없애기 위해서 그 명나라 사신 송별원 자리에서 세조를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효시라고 하는 머리 잘라가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굉장히 능욕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인물인데,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때 이 시조를 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조를 섬긴다고 해도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 나는 복내산의 키 큰 소나무처럼 단종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성산문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은 시조 안에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변함없는 절개와 의리,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인물이 바로 이 시조를 쓴 성산문 작가죠.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고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서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당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성근모집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산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이 본문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목숨을 바쳐 신하의 의리를 지킨 충신 성산문. 성산문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처형된 사육신 중 한 명으로 조선 제1의 충신으로 손꼽힌다. 그는 1435년 18세가 되던 해에 세문시에 합격하였고 3년 뒤인 21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었다. 그의 학문과 인품의 됨됨이를 전해들은 세종이 직접 집현전의 학사로 발탁한 것이란다. 이후 성산문은 집현전에서 세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며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세종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세종의 손자이자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은 1452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를 탐내던 수양대군이 1455년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다. 성산문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하여 이듬해 그의 측근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고 말았다. 성산문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수양대군의 의롭지 못한 행동을 꾸짖으며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성산문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후 녹봉으로 받은 것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을 정도로 수양대군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신이었던 그는 수양산 바라보며 절명시, 절의가 등의 작품에서 단종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변하지 않는 그의 꿋꿋한 신념을 노래하였다. 이 중 성삼문이 죽기 전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는 상징적 시어인 소나무를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 즉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와 충절을 노래한 시조이다. 일반적으로 하얀 눈은 깨끗함이나 순수함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이 작품에서 백설이 온 세상을 뒤덮더라도 홀로 푸르겠다의 백설은 변하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가리려는 부정적 존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백설은 사리 사욕에 물든 집단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단종을 내쫓은 수양대군과 그 추종 세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성삼문은 불의한 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고 지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한번 옳다고 여긴 신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키려고 했던 높은 산봉우리의 낙낙장송과 같았던 성삼문. 죽음을 불사한 그의 고든 지조와 절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자, 그럼 교과서 본문 254페이지를 가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본문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아까 봤듯이 이 작품의 갈래부터 한번 봅니다. 평시조예요. 자, 평시조라고 하는 건 장이 총 3개죠.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들은 율격을 가지고 있는데 4음보로 되어 있죠.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 해서 3, 4조 혹은 4, 4조 평시조의 특징들이에요. 기본적인 음수율도 가지고 있어요. 자, 초장부터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봅니다. 자, 이 몸이 죽어가서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시조를 읊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이 됩니다.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해 놨어요. 이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죽어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대요. 자문이에요. 스스로 물어봅니다.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중장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어요. 지금 교과서 보시면 옆쪽에 있는 바로 이 산이 복례산이고요. 제일봉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장 높은 봉우리, 복례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나는 낙낙장송이 되겠다. 낙낙장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 안에서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인데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요거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소나무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계절 내내 그 푸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삼문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굳은 절개와 그리고 지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종장입니다. 백설이, 자,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예요. 왜 부정적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자,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눈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얀 눈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눈이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설이 망건곤할제 여기까지 망건곤한다는 거는 하늘과 땅이 가득하다라는 건데 이 백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 수양대군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수양대군의 득세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수양대군은 다들 알다시피 세조예요. 세조가 어린 단종을 내려오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막 과시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낙낙장송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홀로 푸르르리라 독야청청할 것이다. 독야청청이라는 거는 혼자서
풀으리라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지금 중장과 종장은 이 물음, 자문에 대한 자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상이 모두 흰 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거기서 굽히지 않고 혼자 푸를 것이다. 나는 끝까지 변함없는 저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변치 않는 저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개와 그리고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양대군 그리고 수양대군을 포함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의 일파가 되겠죠. 왕이 찬탈했던 그 수양대군의 일파들을 의미하고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시련과 고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소나무가 눈이 내리면 힘들게 되잖아요. 더 이상 이 봉우리에서 지낼 수 없게 춥고 그리고 힘들고 또 외롭고 이러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는 단종의 보기를 꾀했던 성산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그런 수양대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성산문을 실제로 아주 많은 고문을 해서 괴롭혀서 이 죽음에 이르게까지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죽은 다음에도 그냥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저자거리에다가 걸어놓고 굉장히 치욕스럽게 힘들게 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낙락장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한다라고 했고요.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눈인데 시련과 고난 그리고 왕위를 찬탈했던 수양대군 일파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에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였느냐? 아무리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수양대군 이렇게 득세에 함께 힘을 더해 갈 때 이런 시류에 나는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창작 배경이랑 같이 꼭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산문이 단종의 보기를 꾀야 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읊었다고 했죠. 온 세상이 모두 세조를 섬기더라도 나는 복례산의 키 큰 소나무처럼 나는 끝까지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 했던 성산문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녹봉을 받을 때마다 그달 표시를 해서 자신의 집 창고에다가 놓고 끝까지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배경도 있죠.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58페이지에 보시면 학습활동 문제가 있어요. 자, 258페이지 문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1번 오늘 배웠던 이 몸이 죽어가서라고 하는 성산문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라고 담겨있는 그 의미를 파악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위협해서 왕위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때 성산문이 여러 인물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또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을 하죠. 사실 아버지가 그 칼을 들고 춤을 추는 역할을 맡았는데 세조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여기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하지 말자 하고 이때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계속 모진 고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의 사실이 밝혀져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계획은 수포가 되었다. 결국에 성산문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육신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니다. 자, 백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수양대군 그리고 그 일파들, 그 세력들을 말하고요. 이 상황에서 나는 독야청청, 나는 끝까지 혼자 푸르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수양대군과 그 세력에 저항하는 단호한 태도를 비유한다라는 거. 비유와 상징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우리 종장 부분에 나와 있는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양대군과 세력이 왕위 찬탈하는 그 상황에서 역사적 배경이죠. 항거하는 굳은 의지와 그리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작품 확인해 보러 갈 거예요.
자, 제목은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고요. 조선시대 때 기녀였던 작가였던 황진이 작품입니다. 자, 황진이는 조선 중기에 유명했던 기녀죠. 그래서 굉장히 모든 면에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었고, 송도에서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불렸어요. 여기 나온 이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도 여러분들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보시고 본문으로 갈게요.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여류 시인 황진이. 황진이는 정사 기록이 아닌 야사나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다. 황진이는 다양한 일화 속에서 용모가 출중하고 예술적 재능과 청명함을 지닌 여성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기계가 있었던 인물로 그려진다. 기녀의 신분이었지만 황진이는 다른 기녀와는 달랐다. 당시 많은 기녀들의 소망은 사대부의 첩이 되는 것이었는데 봉건적 윤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그녀는 기녀라는 천한 신분으로 남는 것을 택했다. 황진이는 사대부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양반도 천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자 한 자유롭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다. 황진이는 빼어난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문학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인생의 희노애락을 독특한 표현력과 담백한 어조로 풀어낸 황진이의 시적 감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조가 높았다. 한편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군자라 불린 벽계수와 10년 동안 도를 닦은 승려 지족선사, 도합군자로 명망이 높던 화담 서경덕을 유혹하였는데 벽계수와 지족선사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으나 서경덕만큼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다. 그 후 서경덕은 그녀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황진이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 삶과 인간의 본질 그리고 참된 사랑을 배웠으며 후에 황진이는 진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화담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를 자신과 함께 송도 삼절로 칭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성산리 벽계수야, 어저 내일이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조는 황진이 특유의 감성으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조이다. 동짓달의 긴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다가 임이 오는 밤에 펼쳐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누리고 싶다는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통해 한 여인의 애틋하고 절절한 연정을 느낄 수 있다. 신부는 비록 미천한 기녀였지만 역사상 손꼽히는 미모와 재능, 충만한 도전 정신으로 남다른 삶을 산 여성 황진이. 오늘날까지도 황진이를 주인공으로 한 수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그녀의 삶에 대한 대중들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자, 영상 안에서 만나본 황진이는 어땠나요? 굉장히 여자이지만 신분을 넘어서서 아주 예능으로도 그리고 지적인 면으로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갈래는 평시조고요. 성격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이죠. 왜냐면 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자, 제재는 연모의 정,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요. 특징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존재인 것처럼 해서 자른 다음에 그거를 둘둘 말아서 굽이굽이 그죠? 담아서 이불 밑에다가 보관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시간을 꺼내가지고 이어 붙여서 더 쓰고 싶다.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유를 썼고요. 계속해서 비유, 상징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작품 안에서 본문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핵심 정리됐고요.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별이라. 자, 사랑하는 임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작품 교과서 255페이지고요. 255페이지를 펼쳐서 한번 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작품과 같습니다. 평시조예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적어주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겠죠? 적지 않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갈 거예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렇게 써요. 왜 동짓달이라고 했냐면은 동지라고 하는 배경이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을 동짓날이에요. 동짓달이에요. 11월, 12월 정도에 있는 날인데 겨울 되면은 밤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 중에 24절기 중에서 가장 밤이 긴 그때의 기나긴 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없는데 이때 밤이 길어요. 그럼 굉장히 외롭겠죠. 이미 없어서 외로운 동짓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동짓달의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한테는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없는 부정적 시간, 안 좋은 시간, 나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이죠. 왜냐면 이미 없으니까. 이미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허리를 베어낸대요. 시간의 한 일부분을 내가 그 중간을 베어내서, 시간이 이렇게 24시간 있으면은 이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을 뚝 떼어서 나중에 임을 만났을 때 그때 시간에다가 그대로 갖다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드러지는 우리 감각은 시각이 됩니다. 시각적 심상. 자, 시각적 심상인데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1번 아까 확인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은 추상적 개념을, 여기서의 추상적 개념은 뭐예요?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죠. 추상적 개념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걸 직접 만질 수는 없고요. 느껴지는 것들이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형상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형상화를 시켜요? 눈에 보이는 마치 구체적인 그런 사물인 것처럼 사물로 형상화를 시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라가지고 내가 한 허리를 베어내겠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를 시켰느냐? 이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간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중장으로 가볼게요. 춘풍 이불 아래. 춘풍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봄바람이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경과가 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봄바람이 분다, 봄바람이 부는 그런 이불, 봄바람이 부는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이불이에요.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다가 서리서리 넣겠다. 아래 보시면 굽이굽이, 서리서리 이런 것들이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거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잘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이 어른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임이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이 오신 날, 그 밤에, 여기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위에 봤던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왜 대조되는 개념이냐? 이때 내가 가장 기다렸던 그 시간이에요. 긍정적인 시간이에요. 인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 길게 느껴지겠지만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짧게 느껴지겠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때 굽이굽이 펼 것이다. 서리서리 넣어 놓았던 그 시간을 어른님이 오신 그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확인했고요. 자, 내용 한번 정리해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라서 너무 길다.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언제 펼치냐면은 어른님이 오시는 그날, 임과 즐겁게 지내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 시간에 난 펼칠 수 있겠다. 그러고 싶다라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시키고 있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를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을 했고요. 왜 그랬느냐? 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했고요.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여기서 나오는 음성 상징어는 서리서리 그리고 구비구비였고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는데, 자,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운율감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에 더해가지고 임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는 258페이지입니다. 학습 활동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결하고 가셔야죠. 자, 화자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재는 난 외롭습니다. 이미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에 임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면서 평생토록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의지가 드러나 있는데, 자, 화자는 자신이 처한 외롭고 혼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임 없이 혼자 있는 그 겨울밤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긴 동짓달 밤을 잘라뒀다가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분이 오신다면 그때 시간을 길게 연장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옛노래 3편 이제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옛노래 3편을 한번 갈래별로 묶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